안녕하세요. 헐박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헐박사는 이뮤노믹의 CEO죠. 아래 설명이 있는데요. 먼저 adapt라는 말은 having a natural ability라는 뜻입니다. 타고났다는 것이죠. 능숙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능숙할까요? 바로 브로커링입니다. 서로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브로커링 하는데 전문가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헐박사는 그냥 연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인물 소개에서 연구자로서의 장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 전문가로 설명합니다. 시너지 있는 파트너십 기회를 잘 찾아내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건 CEO로서 훌륭한 장점입니다. CEO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연구만 하는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이죠. 사업 기회를 폭착하고 계약을 통해 서로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걸 잘한다는 것이죠. 이미 아스텔라스에게 애로한 경험도 있고 HLB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CEO로서의 능력은 이 두 가지로 검증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GBM을 성공시켜야 하겠죠. 그러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헐 박사는 여러 가지 경력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 린더 파워랑 경력이 굉장히 겹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린더 파워도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라이센싱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신약 개발 회사를 이끌어가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하는가 봅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껏 개발했는데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억울하겠죠. 다른 신약 개발 회사들이 우회해서 침투할 수 있는 것을 막는 데도 필요한 자질입니다. 헐 박사와 린다 파워 모두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권이죠. 내가 이 약의 권리를 꽉 잡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것만을 노리고 사업을 하는 게 로열티 파머였죠.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죠. 신약 개발은 안 하고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권을 보유하기만 하면서 캐시플로우를 벌어들이죠. 연구원, 제조시설, 노하우, 기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특허권 로열티에 캐시플로우만 분석해서 특허권을 인수하기만 하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놀랍죠? 자본주의의 최첨단, 미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사건이죠. 특허권을 인수하는 이유는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던 게 고정관념이죠. 그냥 들고 있으면 로열티가 들어오는데 그 현금 받아먹는 사업 구조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최근 등장한 잔악계 로열티 파머입니다. 헐 박사는 이뮤노믹이 첫 회사가 아닙니다. CGI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캐피털 제노믹스입니다. 이름에 벌써 캐피털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자본주의 마인드가 있는 박사님이죠. 제 채널 이름도 빅토리인 이유가 승리하겠다는 뜻인 것과 마찬가지죠. 절대 안 집니다. 고난은 있을지언정 반드시 이길 겁니다. 첫 소개에서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를 잘 찾아낸다는 표현이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헐 박사는 사업가 기질이 있는 박사님이었던 거죠. 캐피털 제노믹스도 역시 이뮤노믹과 마찬가지로 메릴랜드 베이스드 컴퍼니였습니다. 바이오마커와 신약 디스커버리 회사였습니다. 초기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확실히 이뮤노믹은 임상 3상에 가깝기보다는 임상 초기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헐 박사가 이끌고 있어서일까요? 왜냐하면 ITI 파이프라인들도 유나이트 플랫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신약 후보 물질을 LI에서 임상 후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초창기부터 플랫폼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개발해 나가는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상 3상을 성공시켜서 시판하기보다 임상 초기에 아스텔라스에게 알러지 치료제를 애로하기도 했죠. 임상 후기 신약 개발 회사들은 FDA 시판 허가를 목표로 하지만 임상 초기 신약 개발 회사들은 애로를 목표로 합니다. 이뮤노믹은 애로를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도 HLB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HLB가 임상 3상을 하고 있을 때는 애로하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임상 3상이 끝나고 나니까 애로보다는 FDA 신약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임상 후기 단계까지 끝났는데 애로할 게 아니라 한 단계만 거치면 시판허가니까 직접 해보겠다는 것이죠. 아마 임상 2상 단계였다면 애로를 모색했을 겁니다. 헐 박사도 돈 끌어오는 능력은 진양고 회장 못지 않습니다. 캐피털 제노믹스에서도 시리즈 A와 시리즈 B 펀딩을 성공시킵니다. 500만 달러를 조달하는데요. 500만 달러면 하나로 약 56억 원입니다. 윌리엄 헐 박사는 자금 조달 능력은 굉장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EO가 갖춰야 할 자질 중 하나죠. 벌써 자금 조달하고 애로한 사례들만으로도 예사 인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뮤노믹이 글로벌 제약사처럼 유명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뮤노믹을 믿고 투자하고 파이프라인을 LI 해갔다는 겁니다. 헐 박사의 기업들 CGI는 펀딩을 해서 56억 원을 조달하고 이뮤노믹은 최근에 HLB로부터 약 7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고
아스텔라스에게 애로도 했습니다. 대표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헐 박사의 설득력과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뮤노믹은 임상 초기 단계에 있는 여러 회사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투자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니까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헐 박사의 표현 문구가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비즈니스맨, 인베스트먼트, 캐피털, 펀딩 이런 단어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M&A도 합니다. 관련 경력이 많은 진양고 회장이랑 헐 박사는 잘 어울릴 듯 하죠. 헐 박사는 캐피털 제노믹스에서 Thermo Scientific의 한 부서를 인수합병합니다. Leveraged Acquisition Deal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LBO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LBO는 Leveraged Buyout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레버리지 써서 구매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규모의 borrowed money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인수 비용을 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딱 봐도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인수합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죠. 헐 박사는 이런 딜 스트럭처를 짜는 것에도 밝은 것으로 보입니다. LBO는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차입 매수라고 하나 보네요. 무엇을 담보로 어마어마한 돈을 빌릴까요? 인수하는 그 기업을 담보로 빌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기업을 인수할 건데 앞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을 테니 돈 좀 꺼주셔 하는 겁니다. 나의 회사가 아니라 내가 인수하고 싶은 회사의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담보로 빌리는 것입니다. 담보가 미래 현금 흐름이니까 LBO 하려면 인수하려는 기업의 현금 흐름은 좋아야 하겠죠. LBO 대상 기업은 현금 흐름은 우수한데 경영진의 능력이 부족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사들이고자 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LBO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될까요? 첫 번째로는 SPC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주식을 발행해서 전체 인수 자금의 10에서 20% 정도를 조달합니다. 마중물을 부어놓고요. 나머지 금액은 금융회사로부터 빌립니다. 대체로 은행으로부터 50에서 70%를 빌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자란 금액은 전환사채 같은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수자금의 10에서 20% 정도만 내 돈이고 나머지는 전부 빌린 돈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차입을 해서 인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제 인수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인수한 다음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경영 합리화를 해서 수익성을 개선합니다. 그러면 현금을 더 많이 벌어들이겠죠. 그 돈으로 인수하는 데 들어간 돈들을 갚는 겁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면 기업의 가치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보유 지분을 매각해서 한 번에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매각하고 빌렸던 돈 갚고 남는 건 내 거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LBO 할 때 사모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헐 박사는 했다는 겁니다. 물론 기업 하나는 아니고 기업의 부서를 인수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헐 박사는 브로커링에 능숙합니다. 사업 기회를 찾고 시너지가 있는 파트너십을 찾아내는데 전문가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적재산권 관리 경험도 풍부하고요. ITI 파이프라인들은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펀딩도 하고 인수합병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약에 대한 이해도만 높은 게 아니라 금융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헐 박사라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HLB의 그늘에 가려져서 연구자의 느낌이 강한 헐 박사지만 헐 박사 개인을 집중 조명하면 CEO로서의 자질도 충분히 두루 갖춘 인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